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 유튜브 댓글란에서 플레인즈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너무 비싼 제품들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초보자들도 믿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좀 더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입문용 가격대에서 가장 검증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면서 또 만족을 하시고 또 가장 유명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바로 윈 제품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매칭으로 제품들을 소개도 드리면서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편하게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제품의 만듦새도 좋아야 되고요, 불량률도 적어야 되고요, 구매를 했는데 다른 브랜드보다 불량률이 많다 그러면은 믿고 구매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만듦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듦새가 너무 떨어지면은 처음 오디오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디오라는 게 이런 건가? 오디오라는 게 만듦새가 원래 이러나? 오디오라는 게 스피커 단자가 다 이렇게 좀 허접하게 생겼나? 오디오라는 게 볼륨 노브 같은 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쑥 빠져버리고 막 고장도 이렇게 쉽게 나고 이렇게 좀 조악한가? 품질이? 그런 제품들을 추천하기에는 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오디오 제품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스피커 연결해서 소리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는가,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는데도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그 각종 코덱이라든지 블루투스 버전을 결정짓는 그 칩셋들이 있습니다. 부품들이. 그런 부품들이 좋은 게 들어갔는가. 그래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버전 같은 경우가 요즘은 뭐 버전이 5.3, 5.4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요즘 들어가지고 블루투스 코덱 같은 경우에도 aptX HD, aptX 뭐 어댑티브, aptX 뭐 로스리스 뭐 이런 코덱 같은 경우도 좀 좋은 걸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블루투스로 음악을 재생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막 끊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감미롭게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뚝뚝 끊겨서 하고 그러면 정말 짜증나죠. 그런데 블루투스 방식보다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좋은 음질을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뭐 DLNA 그리고 뭐 구글 캐스트 이런 방식들이거든요. 이런 방식들의 경우에는 와이파이 망을 이용을 해서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죠. 그런데 그런 방식 네트워크, 소위 말하자면 네트워크 플레이 방식이에요. 그런 네트워크 플레이 방식을 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제품에 소프트웨어 기능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재생을 하기 위한 전용 앱도 있어야 되고, 리모트 컨트롤 앱도 있어야 되고, 자체 내에 이제 OS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 최적화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에서만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모디오의 창업자들 중에서는 구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많이 합류를 해서 같이 동업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하자마자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 믿고 구매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제품은 윈 앰프, 제일 저렴한 윈 앰프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윈 앰프가 가격이 지금 50만 원 뭐 한 중반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하고 세트로 구매를 하면은 뭐 앰프에서 가격을 조금 빼고 스피커에서도 가격을 조금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트 가격을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렇게 윈 앰프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은 유명한 스피커 브랜드하고 같이 구매를 하셨을 때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도 그런 최신식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근데 금액은 별로 안 되죠. 제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윈 앰프인데 사실 윈 앰프하고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바이브링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벤트를 할 제품이 이 바이브링크 세트 제품들이에요. 자, 바이브링크가 앞에 디스플레이도 없고 기능도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윈앰프하고 윈앰프 울트라는 판매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바이브링크는 아무래도
기능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가 있죠. 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선 재생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만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아무래도 오디오에 대해서 지식이 아직 많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윈 오디오 제품들 중에서 앰프적인 성능이 가장 뛰어난 제품이 바로 이 바이브링크입니다. 윈 앰프하고 바이브링크하고 가격이 동일해요. 근데 앰프적인 성능은 바이브링크가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앰프적인 성능이라는 것은 순수 증폭 능력과 음질 구현 능력, 매칭되어 있는 스피커 구동력이나 스피커 제어력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기능하고 성능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윈 제품 중에서 윈 앰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대표적인 제품이 윈 앰프 울트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 앰프 울트라가 나오기 직전에 이 바이브링크라는 앰프가 출시를 했어요. 윈 회사에서 윈 앰프 울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앰프부, 이 증폭부, 앰프 모듈부를 업그레이드 시킨 기존 제품을 만들어야 했겠죠. 윈 앰프가 아마 60W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윈 앰프 울트라는 100W입니다. 그러면 60W짜리 앰프부를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100W짜리 고성능 앰프부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했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윈 앰프 울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앰프부를 100W짜리로 설계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바이브링크예요. 그래서 윈 앰프 울트라하고 이 바이브링크하고 앰프로서의 스펙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이브링크 처음 리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곧 있으면은 윈 앰프 울트라가 나올 텐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앰프 성능은 바이브링크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런데 바이브링크에는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윈 앰프 울트라가 인기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라는 게 진짜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그때마다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앰프로서의 성능도 윈 앰프 울트라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싼 윈 앰프 울트라보다 바이브링크가 더 뛰어나요. 앰프 설계적으로나 공학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윈 앰프 울트라는 하나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각종 디지털 신호 다뤄야죠. 전면에 디스플레이하고 터치스크린 다뤄야, 거기에다 또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죠. 각종 네트워크 플레이, 뭐 DAC, DA 컨버팅, 각종 뭐 컨트롤 기능, 이런 곳에 뭐 전원부 전류를 함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앰프 자체로만 전원부를 사용을 하고 있는, 앰프 증폭하는 데만 몰빵을 해서 전원부를 사용하고 있는 바이브링크하고 앰프부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능이 동일할 수가 없죠. 제가 과거에 이 가격대의 앰프들을 전부 다 평점을 작성을 해서, 물론 제 주관적인 평점이긴 합니다만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점을 보시면은 이해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윈 앰프 울트라는 중고음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상쾌하고 좀 더 또랑또랑하고 좀 더 청명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면은 윈 앰프 울트라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제가 추천하는 이 제품이 더 낫다라고 무조건 100%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중고음의 선명도, 중고음의 청량감, 중고음의 명징함, 중고음이 좀 더 세게 느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윈 앰프 울트라가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좀 더 낮은 대역대, 좀 더 중저음이 풍부하게 재생이 되면서도 중저음이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낮은 대역까지 떨어져서 좀 더 중립적이면서 균형 잡힌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바이브링크 리뷰를 할 때 마치 이 제품은 흔한 가벼운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아닌 것 같다, 꽤 잘 만들어져 있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음질을 내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기특하고 칭찬을 할 만하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아마 했을 겁니다. 바이브링크는 비슷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 앰프들하고 음질 성향이 꽤 달라요. 딱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D클래스 방식 앰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D클래스, 가벼운 D클래스 방식 앰프들은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뭔가 고급스러운 질감이라는 건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소리의 밀도감, 매끄러움, 부드러움, 뭔가 풍부함,
고급스러운 진한 질감 이런 거는 안 느껴지는 게 일반적으로 D클래스 방식의 앰프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브링크라는 앰프는 그런 흔한 가벼운 D클래스 방식 앰프에서 재생하는 음질에 비해서 훨씬 더 소리가 풍부하면서 밀도감도 있고 매끄러운 느낌도 있고 따스한 느낌도 있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중저음도 훨씬 더 풍부하게 재생을 해줘요. 중저음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재생을 해주고 일반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좀 힘이 좋은 척을 하려면은 어떤 음악에서는 중저음을 탄탄하고 강하게 탁탁 재생을 하는데 어떤 음악에서는 중저음이 아예 재생이 안 돼요.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통통 튀는 느낌이 좀 경박스럽고 좀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고 어떻게 음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물론 윈 앰프 울트라가 같은 브랜드의 좀 더 비싼 기종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바이브링크가 무조건 그 제품보다 무조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윈 앰프 울트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또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윈 앰프 울트라가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스피커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가 선명한 사운드를 듣기를 원하신다면은 구동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소리를 선명하게 내주는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커를 구동이 쉬우면서도 밝은 성향을 매칭을 하면은 소리가 선명한 사운드라는 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앰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음색 성향에 있어서 약간 통통 튀는 성향의 앰프 성향을 매칭하는 게 내가 음악을 듣는데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모든 대역을 평탄하고 중립적이고 고르게 재생을 하면서도 낮은 음역대까지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요롭게 재생을 하고 중고음역대에도 너무 거칠거나 얇거나 가볍게 재생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더 나에게 맞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디자인만 보고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절대로 윈 앰프 울트라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오디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바이브링크의 앰프적인 성능이 더 낫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브링크는 음악 재생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윈 울트라 유명하죠. 윈 앰프 울트라에서 앰프 기능만 빼놓은 게 이 윈 울트라예요. 그래서 앰프 기능은 이 바이브링크가 하고 바이브링크하고 윈 울트라하고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정석 매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기능은 윈 앰프 울트라가 담당을 하고 좀 더 출중한 앰프 기능은 이 바이브링크가 담당을 하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세트로 사용을 하시면은 완벽한 한 쌍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기능도 윈 앰프 울트라하고 똑같아지고 앰프 성능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가 이제 이런 전자제품들의 경우에는 케이스 금연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품이 두 개로 나눠지면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죠. 패킹도 두 개가 되고 패키지도 두 개가 되고 액세서리라든지 뭐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두 개가 되니까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개 따로따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한 120만 원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 앰프 울트라보다 훨씬 더 비싸져 버리죠.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제품이 두 대가 되니까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이걸 하나의 케이스로 집어넣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두 개로 뭉쳐서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윈 앰프 울트라보다 저렴해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윈 앰프 울트라가 그래도 윈 오디오 제품 중에서는 최고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팀킬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만 해도 거의 팀킬 수준이에요. 이 두 제품을 따로따로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가격이 현재 인터넷 최저 가격이 115만 6천 원 가량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0% 가량 할인을 해서 90만 원 초반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윈 앰프 울트라가 인기가 좋긴 합니다만은 윈 앰프 울트라 가격하고 한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사실상 10% 차이도 안 나는 거죠. 사실상 가격 차이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격을 진짜 좋은 가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색상 보시라고 다른 색상으로 놔뒀습니다만은 색상은 당연히 동일한 색상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뭐 이렇게 위아래로 포개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좌우측으로 나란히 이렇게 가로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앰프만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도 좋고, 나중에 플레이어만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플레이어는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 앰프만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음질 성향 자체가 바이브링크가 윈 앰프 울트라보다 더 넓은 대역을 재생을 해요. 더 풍부하고 더 깊이 있는 음역대를 재생을 하고 더 낮은 음역대를 풍부하게 재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음색 성향이 있을 때 첫째는 내가 원하는 음색 성향의 스피커를 먼저 선택을 잘해서 매칭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윈 바이브링크 자체가 넓은 대역을 풍부하게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 윈 울트라에서 EQ 조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음색을 찾아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폭이 더 넓다. 그 가능성의 경우의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올인원 스피커, 올인원 패키지 내에서 약간 통실통실 튀고 좀 중저역대는 좀 깎아내면서 위로 뾰족한 사운드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EQ 세팅을 하더라도 중저음이 기본적으로 깎아진 상태에서 늘려봤자 늘릴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하죠. 그런데 이미 정삼각형인 상태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좀 더 깎아내든지 좀 더 늘리든지 이게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그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헬스로 몸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몸무게가 한 50kg밖에 안 되는 남자가 근육맨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하고 키는 비슷한데 그 몸무게가 80kg으로 좀 약간 비만인 사람이 근육맨이 되기가 더 쉽겠습니까?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미 깎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좀 풍부한 상태, 이미 모든 거를 풍성하게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깎아내기가 더 쉬운 겁니다. 원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키기가 더 쉬운 것이고, 원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종류, 방향 그런 것 자체가 좀 더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바이브링크가 앰프적인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직접 음질을 들어봤을 때 바이브링크가 좀 더 넓은 대역을 재생을 하고 좀 더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을 하기 때문에 윈 울트라하고 매칭을 해서 EQ 조정을 하거나 룸 커렉션 조정을 했을 때에도 좀 더 안정적인 사운드,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윈 앰프 울트라가 상당히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권장되는 스피커와 함께 세트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윈 앰프 울트라에 어울리는 스피커 종류들 몇 차례 영상을 만들어서 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윈 오디오에 관련된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와피데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검증된 스피커. 와피데일 요즘은 다이아몬드 12i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기존 12 시리즈보다 음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더 좋아진 거 맞습니다. 가격은 큰 차이가 없이 판매를 하고 있죠. 약간 오르긴 했는데 그거는 i 시리즈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라 기존의 다이아몬드 12 시리즈 오른 가격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12 시리즈 같은 경우가 12i 시리즈 나오기 전에 출시하자마자 5년 연속 영국 와다이파이즈에서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되는 기염을 토했어요. 와다이파이즈뿐만 아니라 저 하이파이 초이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정말 와피데일의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전 세계 최고의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와피데일 12 시리즈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스피커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와피데일이 제일 유명한 스피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트가 90만 원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와피데일의 북쉘프 스피커하고 같이 구매를 하시더라도 한 130만 원. 영국을 최고로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에서 5년 연속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한, 아니 어디
듣보잡 제품 구매하지 마시고요. 어디 검색을 해봐도 해외에 무슨 수상 내역이라든지 뭐 해외에서 유명한 뭐 사람들이 추천하는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 뭐 그런 비인기 브랜드, 아니면은 무슨 뭐 무선 스피커를 뭐 비슷한 가격대에 무선 스피커 한 개짜리를 왜 삽니까? 유명하면서도 유래도 있으면서도 역사도 있으면서도 평판도 뛰어나면서도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기도 좋고, 이런 제품은 그냥 당근에다만 올려놔도 금방금방 팔려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4대가 되는 거예요. 4대. 많이 주는 게 싫습니까? 많이 주는 거 싫어하실 필요 없어요. 텔레비전 양옆에 한 개씩 배치하시면 된다고요. 그것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을 하셨을 때 130만 원대면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스피커 쿼드 S2라는 스피커입니다. 무려 리본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어요. 무려 리본 트위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얘는 시트지 마감도 아니에요. 원래가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그냥 특별 바겐 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재고가 다 떨어지면 가격이 무조건 오릅니다. 와피데이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서 한 20-30만 원만 더 투자를 하시면은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쿼드 S2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본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순간 음질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뭔가 다른 음질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리본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스피커 구매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쿼드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나는 좀 더 사이즈가 큰 스피커를 구매를 하고 싶다. 트라이앵글 스피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윈이라는 브랜드, 아까 이제 제일 처음으로는 윈 앰프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윈 제품하고 가장 음색적으로, 그리고 이제 구동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아무리 명품 유명한 고성능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앰프하고 매칭이 안 맞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내가 북시오프 스피커, 유명한 톨보형 스피커를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앰프의 성능에 미치지 않으면, 앰프가 제대로 제어를 해주지 못하면은 스피커의 성능이 안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동이 원활하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매칭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는 스피커 브랜드가 트라이앵글의 이 보레아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의 이 제품은 얼마 전에 신제품으로 출시를 한 BR04라는 스피커예요.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 출시되자마자 올해의 북쉘프 스피커로 선정이 됐어요. 저는 제가 이 제품 좋은데 하면 해외에서 무조건 거의 그렇게 상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BR04만 상을 받았느냐? BR04가 나오기 전에는 BR03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약간 사이즈가 살짝 더 작아요. 그래서 중고음이 좀 더 화사하게 밝게 나오는 것은 03이 좀 더 화사하고 밝게 나오고, 내가 거실에서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중저음까지 좀 더 호방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 좀 더 그 모든 대역이 좀 더 호방하게 풍부하게 나오는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러면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04로 구매하시는 그런 분들은 04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BR04가 출시되기 이전에 보레아 시리즈 전체가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 2년 연속 2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봤고 3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2년 연속 올해의 스피커 세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제품 위주로만 추천을 드려요. 제가 BR04 청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제품, 그 청음 영상 들어보시면은 음질이 정말 가격을 감안하면 정말 기깔나게 나옵니다. 진짜 이 가격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소리의 선명도는 이 쿼드가 리본 트위터가 달렸으니까 소리의 선명도 자체는 더 좋아요. 소리의 중고음의 해상력은 쿼드가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역을 좀 더 밸런스감 좋으면서도 호방하게 내주는 능력, 그런 능력은 약간 이 제품하고 이 바이브링크하고 매칭을 하면은 약간 그 보스 스피커하고 비슷한 느낌의 사운드를 내줘요. 약간 남자의 사운드죠. 그런 느낌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가격 대비 최고의 매칭을 자랑을 한다, 보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 제품은 BR04입니다만은 BR02, BR03하고 같이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BR04하고 지금 좋은 가격을 만들어놨고, BR04가 또 이제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 올해의 북쉘프 스피커로 선정이 된 기념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게끔 현재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격 한번 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7세대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성능 개선시킨 버전이 이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입니다. 누누이 제가 이 가격대에서 오디오적인 성능은 모니터 오디오가 최고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최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구동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해서 음질을 들어보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최고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앰프 매칭을 좀 부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스피커 세팅, 스피커 배치 이런 거를 좀 무감하게 세팅해서 사용하시면은 아니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그렇게 좋다는데 나는 왜 좋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실버 시리즈보다 좀 더 사운드가 쉽게 나오게끔 만들어졌고요. 쉽게 나오면서도 맨 윗대역에서 맨 아랫대역까지 좀 더 매끄럽고 유연하게 음을 그러면서도 좀 더 하모닉스를 좀 더 풍부하게 좀 더 넓게 이렇게 펼쳐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스피커가 이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입니다. 만듦새도 동급 최고 수준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요 마감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외부 마감이 꼭 대리석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카본 블랙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이그로시 마감이 아니라 굉장히 이 미세한 대리석 펄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대에 100만 원 미만의 비닐 시트지 마감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럭셔리한 만듦새로 만들어졌고요. 성능 또한 돈값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중저음에 좀 더 단단하면서도 강력한 느낌까지도 내가 함께 누리고 싶고 그리고 뭐 방에서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북쉘프 스피커지만은 내가 거실에서 사용하고 싶다. 톨보형 스피커보다는 내가 거실에서 북쉘프 스피커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작은 스피커이거나 중저음이 너무 부실한 스피커는 좀 아쉬울 것 같다. 나중에 서브우퍼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왕 구매하는 거 좀 사이즈가 좀 있는 북쉘프 스피커를 구매를 해서 거실에서까지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실버백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도 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피데일 12.3i 지금 재고가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12.3i 하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 어떤 영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문용 제품 중에서 이 쿼드 S4가 제일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쿼드 S4하고도 같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트라이앵글 매칭 너무 잘 맞아요. 음악적인 느낌, 중고음의 촉감, 화사하면서도 예쁜 사운드 그러면서도 좀 약간 딱딱하지 않은 사운드 거칠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음색이 얇거나 가볍지 않고 그런 뭐 치자름이라든지 쏘는 느낌 없이 화사하면서도 풍부하면서도 음악적인 촉감을 내주는 대표적인 스피커 매칭도 잘 맞고 구동도 어렵지 않고 BR08, BR07 이런 톨보형 스피커하고 같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피데일의 경우에 다이아몬드 12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라 에보 시리즈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에보 시리즈가 상당히 음색 성향이 밝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동이 어렵지 않으면서 밝은 성향을 매칭하시는 게 좋다.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스피커입니다. 해상력이 뛰어나고 소리가 굉장히 생생하면서도 밝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그 스피커의 단점을 지적을 한다면 과거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앰프가 중립적인 성향이 아니면 앰프가 볼륨감이나 중저음 능력이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 중간이 비어버려요. 중고음만 그냥 확 떠 있고 중저음은 아예 그냥 허리춤이 없이 중저음하고 중고음하고 완전히 따로 놀아버려요. 허전한 사운드가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를 좀 더 좋은 사운드, 안정적인 사운드, 너무 이렇게 서로 따로 노는 사운드를 피하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밸런스감이 좋은 앰프를 매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로 오디오를 구축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반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하시는 것보다 D클래스 방식이기는 하지만은 마치 AB 클래스 방식 같은 중립적이면서도 고른 사운드 밸런스를 내주는 바이브링크하고 매칭이 더 좋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보 5.1, 에보 5.2, 에보 5.3, 에보 5.4 뭐 결국은 에보 시리즈 전부 다인데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 에보 5.2 3웨이 타입 그 제품 인기 좋지 않습니까? 3웨이 타입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거기에다가 앰프를 부실하게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중고음만 따로 놀고 중저음은 휑하게 빈 사운드가 나와버려요.
일반적으로 3웨이 타입의 스피커가 2웨이 타입보다 밸런스감이 더 좋다, 사운드 밸런스가 더 고르다, 더 풍부하다, 이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만은 오히려 구동하기가 더 어렵고, 오히려 3웨이 타입으로 고음, 중음, 저음을 따로 이렇게 분배를 해놨는데 앰프의 성능이 약해버리면은 저음부 컨트롤이 안 돼버려요. 2웨이 타입은 오히려 두 개의 음역대만 컨트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중저음도 어느 정도 나와주지만은 중역대하고 중저음역대를 하나의 우퍼 유닛에서 재생을 하니까 제어하기가 더 편하고 기본 빵은 나온다 이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기본 빵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3웨이로 세 개로 음역대를 분배를 해놓고 세 개의 드라이브 유닛을 구동하게 하면은 구동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3웨이 타입의 북실프 스피커가 훨씬 더 고성능일 것 같고 같은 가격이면 음질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앰프가 부실해버리면 오히려 3웨이 타입의 북실프 스피커가 저음이 훨씬 더 허전하게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소형의 미니 D클래스 방식, 가벼운 미니 D클래스 방식이 중저음은 허전하면서 중고음만 얇고 가볍게 투명하게 재생을 해준다면 이 바이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중저음의 볼륨감이라든지 바디감도 함께 잘 재생을 해주면서 음색 톤 자체를 좀 낮게 이렇게 아랫대역까지 풍부하게 재생을 해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와피데일 5.2 같은 그런 스피커의 경우에는 이런 같은 가격이면 바이브링크 같은 이런 성향을 배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윈 바이브링크 앰프, 윈 울트라 네트워크 플레이어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은 하나의 올인원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같은 색상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실버 색상 세트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같은 색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구매를 하시면은 현재 인터넷 최저 가격이 115만 6천 원 가량 되는 것을 20% 가량 할인을 해서 9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이브링크의 앰프 성능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윈앰프 울트라보다 저는 뛰어나다. 좀 더 넓은 음역대를 재생을 한다. 좀 더 안정적이면서 중립적이면서 좀 더 깊이감 있고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다만 기본 상태에서 중고음이 좀 더 깨끗하게 느껴지는 게 윈앰프 울트라다. 그거 하나만 빼고는 다른 점들은 바이브링크가 좀 더 저는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바이브링크 하나만으로는 기능이 별로 없지만은 윈앰프 울트라하고 세트로 구매를 하셨을 때 가격 자체가 윈앰프 울트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디오 기기는 전원 입력이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전원 장치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정보량이 더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할 수가 있고 더 넓은 음역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입문용 저렴한 D클래스 방식의 제품들의 경우에는 전원부가 부실해요. 그래서 정보량이 풍부하다거나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재생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위 말하자면 이제 커트라인이라고나 할까요? 이거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운드가 뭐 풍부하다, 깊이감이 있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이브링크와 윈 울트라 조합의 경우에는 전원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음역대가 좀 더 풍부하게 재생되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브링크의 기본 성향 자체가 앰프에만 몰빵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그런 설계법이다 보니까 다른 올인원 방식의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는 한결 더 중립적이면서도 더 평탄하면서도 더 고르고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 느낌이 얇고 가벼우면서 약간 차가운 느낌의 음색인 D클래스 방식의 음색이 아니라 상당히 감미로우면서도 고르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풍부하고 섬세한 느낌이 있는 AB 클래스 방식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하면서도 평탄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앰프 성향에 밝고 화사한 느낌의 스피커를 매칭을 하시면은 가장 음악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기존 D클래스 방식 오디오의 단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극복시킬 수 있는 아주 음악적인 하이파이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조합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평소에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가격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윈 이 조합도 원래 가격보다 20% 세일을 해놨고 스피커들도 전부 다 일정량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세트 가격으로 이렇게 배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실에서 사용하시면 텔레비전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텔레비전하고 HDMI, ARC를 이 윈 울트라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텔레비전용 오디오 시스템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가격대는 지금 100만 원 초반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피커 브랜드의 제품까지 세트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100만 원 초반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비싼 것만 추천을 한다, 너무 비싼 것만 이벤트라고 해서 궁금해서 들어와 봤더니 가격대들이 다 몇백만 원, 천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비싼 것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었는데 오늘이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오 구매를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하드웨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에서도 가장 풍부한 능력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애프터 서비스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윈 오디오 제품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조합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평판이 뛰어난, 수상 내역도 아주 화려한 이런 스피커 조합들로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 플레인지 채널에서 문의를 해주시거나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전시장에 방문을 하시면은 모든 조합의 사운드 비교 청음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